네, 반갑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파생시장은 지금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5월 옵션 만기일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5월 옵션 만기일의 핵심은 미국 달러와 원화 환율에 달려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대 자금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을 직접 만들고 있는 주체인 한머니는 글로벌 선물 시장과 글로벌 옵션 시장 속에서 2022년 09월 말서부터 이와 같이 미달러 약세를 유도함으로써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 가격이 모두 상승하게 되는 상방 베팅을 구축해 왔고, 옵션 시장 속에서도 2022년 12월 28일에 미국 건국일의 최대치의 하방 변동성을 만든 이후에 수개월 동안 이와 같은 상방 베팅을 구축함으로써 2020년 3월의 폭락 이후의 시기와 같이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상승하게 되는 그러한 조건들을 갖춰왔죠. 여전히 이러한 조건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속에서는 이와 같이 개인들이 지수가 상승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콜옵션 매수 포지션을 과도하게 구축해 놨고, 지수가 하락하면 또 돈을 벌겠다는 풋옵션 매수 포지션도 구축하게 되면서 지수 변동성을 위와 아래를 모두 막아버리게 되는 스퀴즈 현상이라는 게 발생되게 됐죠. 스퀴즈 현상이 발생되게 되면 외국인들은 이 의외의 변동성을 만들게 되고, 4월 20일 전후서부터 외국인들은 하방 변동성을 격화시킴으로써 이 개인에 의한 포지션을 붕괴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공유해 왔어요. 이미 공유한 바 있듯이 여기 빨간 선으로 나타나는 게 원화 환율,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달러 환율이죠. 등락이 연동되어져 왔죠. 2022년 03월에 미 연준이 중심으로 한 6개국 중앙은행 스와프가 체결된 다음에 미달러 환율은 하락하면서 약세를 나타내 왔고, 이렇게 된다면 원화 환율도 따라서 하락하면서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야 되는데 직전 고점대를 넘어서게 되면서 약세 현상이 더 강화됐죠. 이러한 괴리 현상이 발생된 데다가 대한민국의 파생시장에서 개인이 위아래를 누르는 스퀴즈 현상이 발생되면서 외국인은 하방으로의 변동성을 격화시키는 것을 만들어 왔고, 이미 지난 자료들을 통해서 계속 공유를 드려왔었죠. 그 뒤에 이제 4월 27일 날 포지션을 보게 되면 외국인은 332.5에 머물던 지수를 이 332.5에서 322.5 구간까지 끌고 내려왔어요. 격하게 끌고 내려왔죠. 이렇게 되니까 드디어 지수 상방을 막고 있던 개인의 콜옵션 매수 포지션이 파란 숫자로 바뀌면서 외국인이 즐겨 사냥하는 개인의 파란 숫자 사냥터, 즉 지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생겼어요. 근데 매우 안타깝게도 5월 2일이 되게 되면 다시 지수가 위치했던 이 327.5 위의 구간을 다시 개인의 빨간 숫자가 배치됨으로써 외국인이 굳이 돈을 들여서 지수를 상승시킬 이유가 없어졌고, 그리고 또한 다시 지수 하방에도 개인의 빨간 숫자가 생기게 되면서 다시 한번 4월 말보다는 약한 스퀴즈 현상이 두 번째로 생기게 됐죠. 그렇게 되면 무엇입니까? 외국인은 다시 얘를 이제 깨기 위해서 변동성을 증폭시키게 되죠. 5월 4일 날 대한민국이 이제 5월 5일 금요일이 빨간 날이었으니까 5월 1주차 마지막 거래일 날 5월 4일 날 여전히 위와 아래를 개인의 포지션이 막아서는 포지션이 유지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은 지수를 이 325 구간까지 추가로 끌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매우 중요해요. 5월 5일이 이제 장이 쉰단 말이죠. 그리고 5월 2주차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5월 첫 주차 마지막 거래일 날 외국인의 수급을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선물 수급이고 이 빨간 선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은 장중 내내 눈치 보기를 진행했어요. 즉, 포지션상으로는 하방으로 변동성을 격화시켜야 되는 외국인인데 5월 5일 자체가 이제 추정이 되게 되니 눈치 보기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선물 매도세를 더 격화시키면서 지수의 하방 변동성을 만들고자 했지만 뭐죠? 5월 5일이 추정이죠. 격화시키려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려놨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이 지수 상하방을 누르는 4월 달보다는 약하지만 스퀴즈 현상이 개인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 포지션을 외국인은 깨기를 원했고, 그래서 5월 4일 날 선물 매도세를 증가시키면서 변동성을 더 증폭시키려다가 5월 5일이 휴장이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봅시다 하고선 끝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월 2주차 목요일이 대한민국의 옵션 만기일이란 말이죠. 그럼 외국인은 어떻게 나올까?
즉 진행하던 이 하방 변동성을 더욱더 진행을 하겠죠. 근데 이 하방 변동성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어느 기간까지 지속될지를 우리는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이에 대한 실마리를 글로벌 금융시장이 제시를 했죠. 얘가 이제 미달러 환율이에요. 미달러 환율은 2022년 9월서부터 미국의 중앙은행이 보유자산 매입을 증가시키면서 미달러 약세를 유도하기 시작했어요. 11월서부터 격하게 미달러가 급락하면서 미달러 약세가 너무 급하게 진행되자 한머니는 이러한 기간에는 미달러가 하락하면 돈을 벌겠다는 선물 매도 포지션을 한머니는 구축을 했죠. 근데 이 포지션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니까 2월서부터 미달러의 반등을 만들었어요. 근데 미달러 가치가 다시 강세를 나타나게 되면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미국 행정부의 부채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미달러가 강세를 나타나게 되면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주요한 경제지표 실적이 침체되게 되죠. 특히 미달러가 다시 강세를 나타나게 되면 미국 경제 내에서 미달러의 유통을 담당하는 은행들의 연체율이 솟구치면서 안 좋은 현상이 발생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미달러가 반등하는 기간에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파산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미국의 중앙은행은 즉각적으로 3월서부터 6개국 중앙은행 스와프를 통해서 미 달러를 다시 반등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린 거죠. 그래서 현재 미 달러가 2023년 2월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 내려오게 되는 현상이 빈도수가 점점점 빈번해지고 얘가 이제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5월 첫 주차 마지막 거래 이래 미달러가 추가적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2월 가격대를 붕괴하기 직전까지 미달러가 추가적인 약세를 나타나게 되자 직전 고점대를 깨고 날아가던 원화 환율이 고개를 숙이면서 다시 연동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원화가 강세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 자본이 유입이 증가돼야 돼요. 이와 관련돼서 지표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과 중국 수출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 중국이죠. 따라서 중국 수출이 증가되면 대한민국 수출 실적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중국의 수출 실적이 2023년 3월에 이전 실적 수준으로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왜? 2022년 3분기 때 미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게 됐고 4분기서부터 미달러가 급락하면서 미달러의 약세 현상이 강화되게 됐고 이것이 누적되게 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물물 교환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고 미달러 강세가 초강세가 진행되게 되면 물물 교환 활동 실적이 나빠지는데 얘가 급하게 약세를 전환되니까 물물 교환 활동이 살아나면서 물물 교환 활동 수출이죠. 중국의 수출이 급등하게 됐고 대한민국의 수출 실적도 이에 연동되어서 3월보다는 4월의 실적이 좀 감소하게 됐지만 증가세가 유지되게 되면서 결국 대한민국 국가 전체의 부의 절반 정도가 수출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원화 매입 수요를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미달러가 추가로 하락하면서 원화도 연동돼서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는 출발이 시작됐고,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자체도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외국인에 의한 원화 매수 수요가 증가되는 조건이 갖춰지면서 이 괴리가 메워지게 되는, 즉 마냥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선물옵션 시장에서 하방 변동성만 지속해서 만들 수 없는, 그러나 진행되던 게 지금 보류가 됐었기 때문에 5월 4일날 보류가 됐었기 때문에 5월 2주차에 외국인에 의한 선물 매도세 격화 현상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진행하던 것은 진행을 하겠죠. 요것은 진행되겠지만 지속해서 하락하는 것이 아닌 4월 3주차부터 이어져 온 코스피와 코스닥의 격한 가격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충격을 받아야지 된다. 한 번 더 충격이라는 것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는 하방 변동성, 외국인의 선물 매도 규모가 더 격화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는 그러한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